반갑습니다. 사주마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12신살에 대한 이해 1 이제 했어요. 그때는 이제 개념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2신살은 지지로부터 형성이 되죠. 지지 삼합. 삼합으로부터 형성이 되기 때문에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건 직업으로도 이제 볼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환경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직업이라든가 내 사회적인 환경을 살펴볼 때 이 12신사를 적용해서 유용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업을 살피고 사회적인 활동, 그런 어떤 환경을 살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사주가 8글자가 있으면 요 자리가 일간자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월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월지를 볼 때, 이 12신사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신살에는 겁살, 제살, 뭐, 이렇게 12가지의 신살이 있죠. 그 12가지 신살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도표를 가지고 왔어요. 도표를 지난 시간에도 올려드렸는데, 사실 이 도표를 외우기는 뭐 권하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딱 보고 머리에 탁 쏙쏙 들어가면은 뭐 좋겠지만 사실 어렵죠. 그리고 웹사이트에 12신살만 쳐도 이런 도표들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면은 된다. 그때그때 찾아서 활용하시면 된다. 굳이 뭐 외워라, 어쩌라, 저쩌라. 저도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이제 12신살은 월지 기준으로 본다고 했어요. 월지를 알아볼 때. 월지는 직업궁이죠. 직업이고 사회궁이죠. 사회궁. 그래서 내 직업을 알아볼 때라든가 내 어떤 사회적인 환경을 알아볼 때 이 월지를 많이 보죠. 그리고 12신살은 연지 그리고 일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사주가 기유시에 임술일에 경오월에 기미연이 이제 요런 사주가 있다 쳤을 적에 연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오화를 연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토죠. 그러면 해묘미가 되잖아요. 그죠? 해묘미에 오화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육해살이 되는 거예요. 연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오화가 육해살이더라.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일지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일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술이에요, 술. 술은 인호술이죠. 인호술 삼합을 하잖아요. 인호술이다. 인호술의 오화를 찾아보면 여기 있죠. 그러면 장성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호술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일지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이 월지의 오화는 장성살이더라.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육해살이 뭐고 장성살이 뭐냐? 이렇게 봤을 적에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12신살 강론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시는 요 정도로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겁살입니다. 겁살. 겁살이라고 하는 거는 뭐 뺏긴다, 겁탈에 간다, 뭐 쟁탈하다. 요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 것을 빼앗긴다. 혹은 남의 것을 내가 빼앗을 수도 있어요. 이게 겁살이라는 게 그런 역할입니다. 겁을 먹고 몸을 낮추거나 숨어 지내거나 수배 중이거나 잠수를 탄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 이게 겁살이라는 게 이런 모양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 이런 데서 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이때 내가 겁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는 신중하게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이뤄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 것을 이제 취해서 와야 되는 상황도 되니까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처신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구속이라든가 수감이라든가 박멸, 차압, 압수 이런 형태의 모양새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글자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인데 너무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긴가 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직업으로 따지면 법무, 의료, 세무, 감찰 이런 직업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살에서는 역마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을 한다, 이동을 한다, 출발한다 요럴 때에 좀 조심스러운 언행이 필요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겁살하고 망신살이 이제 만나게 되면 충이 일어나죠. 이제 사주를 볼 적에 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부정적으로 우리가 들리잖아요. 합은 또 긍정적으로 들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충이 나쁘다, 합은 좋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합이 됐기 때문에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충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쓰지 못한 거를 깨부셔서 쓸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제살입니다. 제살은 일명 이제 수옥살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간에 내가 갇혔다, 이 안에 갇혀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모든 어떤 상태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좀 답답하다, 수옥살이다. 감옥에 갇혀서 내가 갑갑하다. 다른 방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살은 최악의 어떤 재앙 상태로 잡혀서 갇힌 상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또는 포기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사실 겁살의 운세보다 편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겁살은 누군가가 뭘 내 걸 가지고 갈까봐 전전긍긍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살은 그 안에 그래도 편안하게 갇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남한테 뺏기느니 내가 이 안에 갇혀서 아무한테도 주지 않겠다. 요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겁살 운세 때보다는 편할 수도 있어요. 패가 망신은 했지만 재기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라든가 야망이라든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제살은. 왜냐하면 이 안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언젠가는 나가겠지. 요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을 이제 통과를 하죠. 그러면 언젠가는 나오잖아요. 그죠? 요런 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살은 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할 것이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에 강하죠. 일반 신살로는 도화살로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제살이라고 하는 거는 최악의 이제 깜빵생활이죠. 그 다음에 장성살은 최상의 어떤 장군, 진급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살하고 장성살이 만나게 되면 충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교도소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고 여기로 치자면 교도소에 이제 갇혀 있는 이제 사람이죠. 수감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극명해요. 그러니까 둘이서 만나면 제살과 장성살이 만나면 충을 이룬다. 근데 이제 아까도 겁살에서 말씀드렸지만 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천살입니다. 천살. 천살이라고 하는 거는 갇힌 공간에서 빠져나오긴 했어요. 갇혀 있던 공간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 운세는 아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살일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내가 감당하기가,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는 좀 시간이 약이죠.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살의 대세운에서는 감당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 눈물 흘릴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극단적으로는 초상을 치를 일,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되겠죠. 현실성이 없는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꿈과 목표는 굉장히 원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내가 이렇게 뭐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한다고 해결되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해결이 되면,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면서 내가 또 꿈꾸는 어떤 목표, 이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통상 일반 신살로는 화개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살은 화개살하고 만나게 되면 충을 이루죠. 충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합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살입니다. 지살. 지살은 이동이죠. 뭐 약간 역마에 가깝습니다. 또 시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지살은 새로운 일, 사업, 주거, 직업, 땅, 의식주, 환경을 찾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이동하게 되는 형상이다. 그렇습니다. 지살이 사주에 있다. 만약에 내가 재성이 지살로 있다. 그러면은 재성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배우자 또는 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내 사주에 재성이 배우자다. 그러면은 멀리 다른 지방, 내가 있는 고향 말고 다른 지방에 가서 내가 여자를 만나, 다른 지방 여자를 만나서 내가 부인으로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재성은 돈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직장. 그러면 내가 지사를, 이제 재성이 지살이니까 내가 돈을 벌러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직업을 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대세운에서 지사를 만나면 이사운이 있고 이동수가 있어요. 전직을 한다든가 이직 같은 거, 아니면 직장을 옮긴다는 거, 또는 전업을 한다든가 주거 이전, 의식주 변동, 또는 뭐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유학 등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일반 신살로는 역마살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동을 하니까 그렇겠죠. 지살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면 충이 되는 역마살에 일을 끝내고 떠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살이 있으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고지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역마살도 만나게 되겠죠. 역마살이 이 지살하고는 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마살을 만날 때 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끝낸다라는 겁니다. 뭐 말하자면은 내가 발령을 2년마다 2년 주기로 계속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 충이 왔을 때, 이 역마살이 왔을 때 내가 이제 발령 2년을 뭐 2년을 주기로 발령하는 걸 멈추고 안착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수도 있겠죠. 지살은 이제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장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사라든가 선배 또는 귀인의 도움을 간혹 받기도 합니다. 지살은 역마살과 만났을 때 충을 한다. 그렇습니다. 충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물론 합이라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네, 다섯 번째 연살입니다. 이 연살은 일명 이제 도화살이라고도 하죠. 함지라고도 합니다. 도화살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요즘 도화살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살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이제 인기라든가 이제 또 끄는 매력이라고 해두죠. 이 연살은 자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을 꾸미고 가꾸고 포장하는 등 타인의 관심을 산다든가 현혹을 시킨다든가 시선 끌기, 인기,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행으로 하면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와 끼가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요. 연사를 대세운에서 만나게 되면 주변의 관심이라든가 인기, 성적 매력 발산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능력도 인정받게 됩니다. 이제 이 도화살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좀 이성적인 어떤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재능이라든가 끼, 이런 것들을 발산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그런 것도 이 연살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도화살이라서 뭐 너무 뭐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 도화살이 필요한 세상이죠. 그리고 의료라든가 조명,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패션 등 이런 직업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이제 화려하죠. 남한테 알리고 드러내고 보이게 하는 거니까. 일반 신살로도 도화살로 나타납니다. 이게 연살하고 육해살이 만나게 되면 충이에요. 충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합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네, 여섯 번째 월살입니다. 월살은 12운성으로 보면 관대죠, 관대. 관대 다음에 걸록이 옵니다. 걸록 다음에 제왕이 오죠. 자, 그러면은 이 걸록,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학교로 치게 되면 요거는 고등학생, 요거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첫 시작, 그러니까 마스터를 한 거예요. 이제 관대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요때는 사춘기도 있고 굉장히 과감하죠. 이제 쓸데없이 용감해요. 그죠? 근데 이제 걸록이 되면 요때는 이제 다 배웠다, 마스터했다, 내가 학교를 졸업했다,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디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대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허리춤에 차는 벨트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허리춤에 차는 벨트는 마지막에 이제 차는 건데 그게 나의 어떤 관직을 나타내기도 하죠. 옷을 차려입고 이제 출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월사를 대세운에서 만나게 되면 취업을 한다든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발탁이 된다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나쁘진 않죠. 새 출발을 하는 입장이라서 항상 조심스럽고 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2운성으로 보면 이 월살이 관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잖아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고 신념이 생긴 그땐 거지. 태양이 아닌 달빛 아래서 이루어지는 야간 작업이라서 다소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허무맹랑하게 용감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간혹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예상치 못한 횡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스카우트라든가 발탁이라든가 이런 거는 횡재운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겠죠. 일반 신살로 보자면 화계살로 나타납니다. 이 월살은 화계살하고 만났을 때 충하죠. 충한다고 해서 나쁘다, 뭐 합을 한다고 해서 좋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자, 7번 망신살입니다. 1번 망신이라고도 해요. 망신살, 그러니까 내가 망신살 뻗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말하자면 부끄럽다, 뭐 쪽팔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망신살은 걸록이에요. 걸록. 12운성으로 봤을 적에 이 걸록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배워야 될 어떤 전문적인 부분, 내가 이수하는 부분 마스터를 하고 사회에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만심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문가적인 기질은 있기는 한데 왜냐면 다 배웠고 마스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나 잘났다, 나는 이제 졸업하고 마스터도 했다, 요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앞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 일명 이제 망신을 뻗칠 수도 있다, 자만심이 부르는 거죠. 한번 볼게요. 섣부른 자신감. 이게 이제 너무 자신감, 자만 이런 것들이
과격한 언행으로 연결되면서 화근이나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관철시킨다든가 강요한다든가 주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망신살은 망신, 희롱, 모욕을 당할 수 있고 명예라든가 체면, 권위, 자존심의 손상을 조심해야 하죠. 그리고 신중한 처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내 말이 다 맞다. 너무 자만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욱하는 기질도 나올 수 있고 착시 현상이라든가 오해라든가 과함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신살은 구설수, 병원행, 결혼, 연애 성립으로도 나타납니다. 망신살은 망신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나의 어떤 밑바닥, 밑모습, 내면, 그러니까 뭐 민낯 이런 게 드러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린다. 내가 이제 좀 민망했다 이런 게 될 수 있겠고, 좋은 거라고 치면은 나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결혼을 하게 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연애가 성립이 되는 그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일반 신살로는 역마살로 나타납니다. 이 망신살은 겁살과 만났을 때 충을 하죠. 충을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을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이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자, 8번째 장성살입니다. 이 장성살은 12운성으로 보면은 여기 제왕이죠. 제왕 다음에 쇠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걸록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꼭대기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왕이다. 내가 끝판왕이다. 이렇습니다. 성취된 목표에 한껏 고무된 모습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왜냐면은 이 꼭대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시 내려오나? 그건 아니죠. 다시 내려오더라도 걸록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쇠로 내려옵니다. 쇠에 가서도 약간 좀 이제 내 자리가 뭐 조금 뒤로 밀려나는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어떤 힘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성취된 목표, 목표를 내가 이제 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내가 고무된 모습이 남아있죠. 이게 이제 사람이 그 어깨에 뽕 들어가고 진짜 끝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그게 목적한 바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이제 끝에 도달하면 다시 돌아 나오든지 다시 그 산을 아래로 내려가야 되든지 그렇게 취해야 되죠. 그런 행동을.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내가 한번 왕이 한번 됐으면 또 이제 뒤선으로 물러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내가 이제 정말 부를 취했어. 어떤 명예를 취했어. 그렇게 되면 권력을 취했어. 그렇게 되면 놓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상황이 자꾸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데도 나의 어떤 그런 권력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위험합니다. 바로 이제 쇠지가 오기 때문에. 정상의 지위와 힘이 뭐 에너지를 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망신살처럼 힘이 있더라도 아껴야 해요. 장성살의 운세를 만나게 되면 출세를 한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진급, 발탁, 합격, 뭐 학생이다, 논문 통과 또는 뭐 과거 급제, 경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리스크가 항상 이렇게 도사리고 있죠. 이게 이제 내가 뭔가 베팅을 크게 하면 리스크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양보 없는 무모함이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성, 제왕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내가 끝판왕이거든.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허무하다거나 두려움이 좀 있고 허망함, 무상함, 쓸쓸함 등의 어떤 정서적인 내면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목적이 이 자리야. 내 목적이 이 자리죠.
그럼 목적 달성을 했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내 목표를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루고 나면 허무합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내가 목적한 바, 목표한 바를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나 다 해봤다. 그때서부터는 마음이 좀 가라앉죠. 허무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살짝 있습니다. 내려놓으려니까. 그리고 허망함도 있어요. 다 가져본들. 어차피 인간은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허망해요. 무상함도 있습니다. 쓸쓸하죠. 일반 신살에서는 도화살로 나타납니다. 도화살도 끼를 한껏 표출을 하죠. 나의 끼를 발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장성살하고 도화살하고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장성살은 제살과 만나게 되면 충을 하게 됩니다. 충한다고 해서 나쁘다, 합을 한다고 해서 좋다, 그렇진 않아요. 자, 9번째 반한살입니다.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쇠지죠, 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장성을 하게 되면 이제 제왕이죠. 하게 되면 이제 쇠지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쇠가 이제 반한살이 되는 거예요. 반한살은 말 안장을 타고 오른다라고도 하는데, 이제 말을 타고 떠나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말을 타고 그 자리를 떠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군지를 지휘하던 장군이 말 안장을 붙잡고 올라서서 군진을 떠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또 한편으로는 반한살이라고 하는 거는 말 안장에 이제 말에 이렇게 이제 말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안장을 올리는 거예요. 안장을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안장을 올리는 거예요. 왜 안장을 왜 올리나? 내가 타기 위해서 올린다. 그래서 말은 앞으로 전진하죠. 후진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말을 타고 내 목적한 바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한 바가 어디냐? 이제 떠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새로운 길, 다른 길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위직에서 이제 높은 자리에서 이 제왕 장성에서 이제 쇠로 내려오니까 반환이라고 했잖아요. 쇠가 고위직에서 은퇴, 퇴직, 사직, 이별을 하고 내려온다는 말이다. 그런 뜻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나의 힘이 상실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능력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도구가 뭐예요? 말 한 장이죠. 나의 힘, 나의 어떤 전리품, 나의 학위, 자격, 면허, 재물, 소득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쓸쓸함, 소외감 이런 것들은 은연중에 느껴지겠죠. 아무래도 내 이 고위직에서 군지를 지휘하던 어떤 장군의 입장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되니까 쓸쓸함이 또는 소외감이 남아 있습니다. 자존심과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왜냐하면은 내 한때는 내 제왕이었다. 한때는 내 장성이었다.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쇠지에 온다고 해서 나 이제 다 내려놓고 자 너들한테 줄게 이렇게 고운 마음보다는 내 자존심, 내 명예 아직도 남아있죠. 일반 신살에서는 화개살로 나타납니다. 이 반한살은 천살과 만나게 되면 충하게 됩니다. 충이라고 해서 나쁘다. 또 뭐 합이라고 해서 좋다. 그렇지는 않아요. 10번째 역마살입니다. 역마살 이동이죠. 주변이나 조직에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머문 자리가 여기 이제 뭐 A라는 곳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떠나는 겁니다. 뭐 B라는 곳을 갈 수도 있고 C라는 곳을 갈 수도 있어요. 주변이나 조직에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 이게 극단적인데 내가 어떤 뭐 A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 B 프로젝트를 맡을 수도 있고 내가 또 C라는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 내가 뭐 Z라는 지역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동이에요. 역마. 역마는 그 직업적인 이동도 있을 수 있지만 내 환경, 그러니까 내 집터의 이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내가 뭐 자발적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의해서도 뭐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 역마살은 자발적인 것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떠나는 게 많습니다.
이제 지살도 있었잖아요. 그죠? 지살은 일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충이 되는 역마살은 일을 끝내고 떠나는 경우이다. 아까 지살이 올 때 그 이제 역마살을 만나게 되면 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을 충을 때렸으니까 이제 끝내겠다, 마무리 짓겠다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살은 이제 시작을 한다 치면은 이 역마살은 일을 끝내고 마무리 짓고 떠나는 거다. 이동을 하는 거다. 내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떠나는 거다. 내가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가는 거다.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거다. 대구에서 대전으로 가는 거다. 이런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업적으로는 정보는 교류죠. 그러면 A 프로젝트에서 B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거, C 지역에서 Z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인터넷도 그런 쪽으로 넘나드는 거죠. 소식통, 통신, 역, 뭐 이 역에서 저 역으로 무슨 스테이션, 정거장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별을 한다라는 건 이별해서 영영 끝났다라는 게 아니죠. 또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게 체인지도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 터미널, 정류장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직업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 있고 또는 내가 그런 직업은 아니더라도 내 자리에서 내가 발령이 잦은 뭐 일을 한다던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신살로는 역마살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역마살은 아까도 말씀드렸대 지살 설명할 때 역마살은 지살을 만났을 때 충을 이루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육해살입니다. 육해살. 육해살은 12운성으로 보면 사지죠, 사. 그리고 6가지의 해다 이렇습니다. 6가지의 해니까 안 좋죠. 내 주변에서 그 6가지의 해를 생각해 보면 뭐 가족 간에 일 간에 하는 일에 뭐 하다못해 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6가지씩이나 있다라는 게 그러면 이것저것 다 챙겨 오면 한 6가지 좀 되겠다 그죠? 그 이제 요때는 손대는 일과 사업에서 연달아 지지부진한 것이 육해살이다. 뭐 내가 손대는 일, 뭐 사업, 육해살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주변의 지인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고도 일이 잘 안 되고 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육해살이 오게 되면 심신이 안정되지 못하고 고달픈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뭐 이렇게 확실한 방향성도 안 나타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어떤지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이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불안하죠. 뭐 확실하게 아 그래 못 먹어도 고다 하는 뭐 약간의 어떤 뭐 그런 것도 안 생깁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하니까 이제 또 잘 안 되고 이거 하니까 뭐 하나 걸리고 뭘 하려니까 주변에 어떤 방해 요소가 생기고 그게 이제 하지 말라는 뜻인가 뭐 하다 못해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접고 빠져야 하는 상황이거나 정리를 해야 되거나 위축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매달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제 손은 댔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일은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퇴양난의 입장이죠. 이제 요때는 주변의 소외까지 겹치면서 이제 참 이제 속으로 진짜 죽을 맛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반 신살에서는 도화살로 나타나요. 이제 이 도화살이 좋을 때는 남한테 인기가 있어서 남들이 나를 환영하고 부르지만 또 나쁘게 사용하게 되면 아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육해살이 왔을 때는 은인자중하면서 시간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제 요때는 더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더 벌리려고 하면 안 되고 더 손을 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해 나가면서 향후에 이제 지나갈 시간대를 기다리면서 나는 이제 준비를 하면 된다. 준비의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네요. 이 육해살은 연살하고 만나게 되면 충이 됩니다. 충이라고 나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합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 마지막 이제 12번째 화개살입니다. 화개. 화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려함을 덮다 이렇게 되죠. 이제 꽃가마 속의 외로움이다. 꽃가마 속의 외로움이다. 이제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위장술, 연기력 이런 것들이 있죠. 잘해요. 왜냐하면 나의 본 모습을 내가 이제 이 안에다가 감춰놨어. 나의 어떤 본성을 감춰놨어. 덮어놨어. 이렇게 화려함을 덮다.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감춰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연기를 하는 연기자다. 그러면은 나의 본성을 감춰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표출을 해내겠죠. 내가 이제 액션 이러면은 자 레디 액션 이러면은 이제 내 본성을 드러내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술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덮어놨기 때문에 잘 몰라. 저기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 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것들, 이 화려한 것들, 화려함을 덮다. 꽃가마 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들 안에 본성을 감춰놨기 때문에 이 안에 많은 어떤 이제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화려함을 덮어버리고 숨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고 은퇴해서 나 자신을 감췄다. 연기력이라든가 위장술이라는 어떤 의미로 감추고 숨긴 채로 다음에는 수배를 당하는 그런 겁살로 이어진다고 해석해도 된다. 이 12번째 화개살이 끝나면 다시 첫 번째 이제 겁살로 또 가게 되죠. 이게 뭔 말이냐면 겁살은 수감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뺏긴다. 겁탈에 간다. 들킨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꽃가마, 이 화개살로 덮어놨다. 이거는 내가 뭔가를 남모르게 감춰놨다. 라는 거예요. 나의 화려함을 감춰놨다. 이 뭐 여러 가지 좋은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도 볼 수 있잖아요. 반반이니까. 그럼 내가 뭔가 이제 비밀에 어떤 나쁜 거를 내가 훔쳐서 내가 숨겨놨어. 딱 덮어놨어. 그러면 이제 겁살이 오게 되면 이게 딱 들춰나는 거겠죠.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뉴스에 보면은 어떤 범죄자가 자기 이제 엄마를 이제 살해를 했어. 근데 이 꼬마가 자기 엄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고 진짜 이제 청년이 돼서 경찰이 된 거예요. 그때에 이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된 거예요. 세월이 바뀌어서. 그 꼬마였을 당시에는 그런 검사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제반이 안 갖춰졌는데 이 꼬마가 청년이 돼서 경찰이 됐을 무렵에는 DNA 검사를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된 거지. 그때에 이 범인을 찾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화개살로 덮어놓은 것들이 겁살에 오게 되면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연기력, 위장술 이런 것들로 감추고 숨겼는데 다음에 이제 수배를 당하는 거죠. 이 겁사론이 왔을 적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재능,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감춰놨죠. 학습 능력, 창고. 이 안이 창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춰놨겠어요. 그죠? 예술적인 기질로 보기도 하고 종교라든가 철학, 정신적인 영역, 성찰, 각성, 힐링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려함을 덮었다. 이제 마무리되었다, 끝냈다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이 화려함을 덮었다라는 게 끝났다, 이제 뭐 죽었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덮어놨다라는 겁니다. 이 덮어놓은 거는 언젠가 드러나죠. 언제? 겁살 때. 일반 신살로도 화개살로 봅니다. 그리고 화개살은 월살과 만났을 때 충을 하죠. 충을 한다고 해서 나쁘다, 합을 했다고 해서 좋다 그런 건 아니죠. 지금 12신살에 대해서 강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지 기준을 할 수도 있고 또 월지가 아니고 연지 기준으로도 봅니다. 특히나 이 12신살은 삼합을 기준으로 본다. 삼합을 가지고 본다. 왜 삼합을 보냐? 삼합은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살펴볼 때, 나의 사회적인 환경을 살펴볼 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12신살로 나의 월지를 보면 나의 직업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 12신살 강론을 가지고 자신의 그 일지 기준, 연지 기준으로 해서 내 월지가 어떤 신살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신살에 대한 이해 2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